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약 예방지도사 3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중독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막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예, 그리고 결국에는 중독이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무언가 하나에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해서 성령님이 아닌 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예, 중독 없는 영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와 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약 관련 기사가 터질 때마다 아이들에게 예방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베르테르 효과를 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돈 스파이크가 했대, 유아인이 했대, 했대만 끝내. 그래서 이제 깜빵 갔대, 인생 종쳤대. 굉장히 아이들이 경종이 울려질 것 같죠? 그런 아이들은 드물어요. 아, 저렇게 멋있는 사람도 마약을 하는구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종쳤다니까 그래도 호기심이 생겨요. 마약에 대한 약물 역동학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금단과 부작용이 사람을 망치고, 그리고 어떤 루트로 거기에 쉽게 노출되는가. 그리고 단 한 번도 호기심으로라도 나쁜 마음이 없어도 중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일상에 파고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때문에요. 작년 이제 그 학교 앞에서 내가 ADHD 요 사건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약 특구 같이 많이 인식되었죠. 버닝썬도 있었고. 그래서 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6개 분야에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마약 예방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협력단체 16개 중에 보니까 강남 순복음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강남 보건소, 그다음에 이제 강남 뭐 교육청, 근데 교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남 음 그 여의도 강남 순복음교회가 마약 예방 교육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하고 봤더니 저하고 집회를 여시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예, 왜냐면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교인들만 사실은 많이 강남에서 깨워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깨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 순복음교회 여긴 거, 예, 7월 17일 날 수요일 오전에 그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강남구가 종교단체든 교육단체든 가리지 않고, 예, 그렇게, 예, 같이 하는, 음, 예, 특구가 되었다. 다른 데도 그렇게 좀 하면 좋겠죠. 다른 도시도. 예,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떤, 인위적인 루트에 의해서 더 방임되었다. 철통같이 지키던 우리나라를 이렇게 족쇄를 강제로 풀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강제로 이제 예방교육 통해서 막아서 손에 쥐어 주어도 신고하는 아이로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독은 어딕션이다. 어딕션 돼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필로폰을 했다. 자,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 향정신성의 품이죠. 그걸 했더니 그 부작용으로 이가 빠졌어. 그건 인톡시케이션이에요.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 없이는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딕션이에요. 어딕션 되면 인톡시케이션이 결국 생긴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래요. 자, 공부에 중독이 안 되는 이유 얘기하면서 중독의 조건, 자극이 확실해야 되고 보상이 확고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식물적으로야 뭐 어떤 쾌감, 성취감, 만족감, 기쁨이겠지만 좀 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바이올로지컬하게 얘기한다면은 도파민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중독의 종류,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인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꼭 마약 중독이 아니어도 사람을 파국적으로 이끌 수가 있다. 행위 중독도. 우리는 여기서 마약을 중점으로 본다. 니코틴 중독은 담배는 폐암의 70% 원인이 되지만 4대 중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담배 피는 분들, 왜냐면은 담배를 피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알코올을 하고 운전을 하면은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 있는데 왜 니코틴 중독이 물질 중독에 빠져 있지 하시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직접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알코올을 하고 비행기를 몰았다 이러면 안 되죠. 알코올 중독자들은 비행기를 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즉, 향정신성에 있어서 강력한, 이펙트를 좀 보이면은 좀 이런 거다. 예. 사회적 문제로 바로, 되죠. 약물의 체내 유입 경로 이꼴 마약의 체내 유입 경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기게 생각했던 많이 만져도 죽을 수가 있나?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점막 흡수로도 호흡마비가 올 수가 있고 코점막 흡수로도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비비비를 잘 통과하니까요. 비비비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이거 하시면서 확실하게 잡으셨을 거예요. 뇌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금단과 부작용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치, 갈망 이런 단어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갈망이 있죠. 크레이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게임에 대한 갈망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 갈망을 전환시켜주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10대 때 성적인 충동이나 호기심도 전환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대 때 성적인 몰입이 강해질수록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애도 10대 때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수많은 통계도 사실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연애의 본질 자체는 성경적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배우자냐 아니냐 이 사람이 그걸 주님 앞에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연애의 목적을 상실한 10대 때 연애, 즉 결혼할 수 없잖아요, 10대 때. 응답받아도. 10대 때 연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논문밖에 없죠. 실제로 결과치로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는 연애, 10대 때 연애는 하지 않도록 권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에이드 아카데미에서 많이 다루지만은요. 연애 자체, 10대 때 연애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10대 때 연애를 하면은 그 결과물이 모두 좋지 않은 걸로 많이 드러납니다. 정말로 드뭅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가.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우정을 나누고 신앙 활동을 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으로 이 짧은 10대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제11차 건강행태조사, 청소년 행태조사, 그 중에, 성가치관 파트, 예, 그 논문 컨클루전에 보면 10대 때 성적 관심을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라. 이렇게 끝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가부설 교육은 글러먹었다 이 말입니다.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을 야기하니까 나다움 책장은 글렀다 이 말이죠. 왜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키스와 섹스 사이 상대방의 혓바닥이 버섯 느낌이 드는지 그걸 배우게 하냐고요. 그런 문구가 있을 필요가 없죠.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그런 성적 충동과 호기심을 느끼니까 우리가 화딱지를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가부 폭파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조기 성애화시키고 성중독 만드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행정부처인 여가부가 추천을 하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을 망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연애 감정에 빠지고 성적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우울감, 잦은 자살 충동, 그리고 낮은 행복감이라고. 이게 국가 성행태 조사 결과로도 나왔는데 10대들이 성적인 관심에 몰입되면 안 좋다고. 그런데도 여가부가 걷다고 짓을 하니까는요. 아이들이 그렇게 그 어른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가부가 진짜 칠밥통이죠. 이거 진짜. 예, 자, 중독 메커니즘. 난 오늘 기흥, 용인의 기흥 교회 월요일마다 매번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여러 번 갔던 교회인데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제 있으시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예, 초등학교,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따로 해서, 그런 경우 보통 제가 이제 그 강사분들과 나눠서 들어가려고 하는 편인데요. 제가 늘 갔던 교회여서 그러신지 이제 저한테 직접 요청하셔서 간만에 또 우리 초딩들과 즐겁게 뛰놀며 레세착을 해주고 바른성과 치간 심어주고 또 중고등부 음, 오늘 이제 학교 아이들이죠. 학교 아이들 기독교 학교 아이들 중고등부까지 하고 와서 잠시 집에 저도 뒹굴하다가 옷 바꿔 입고 앉아 있는 길입니다. 그 아이들 대상으로 물었을 때 학교에서 뭐 배웠냐 했을 때 피임교육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죠. 예, 예. 예, 죽어도 피임교육을 해야겠다. 그럼 전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죽어도 콘돔 교육을 해야겠다. 그럼 너 여친 남친 생기면 콘돔부터 챙겨야 돼.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하면 안 되죠. 예, 네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몸이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임신하면 위험합니다 한다면 임신을 피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럴 때 콘돔이라는 게 있긴 해. 이 전제랑은 다른 거잖아요. 결국 성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의 성윤리와 성도덕이 전제가 되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워딩이 신중해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게 예립 아카데미거든요. 자기가 무슨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지금 여친 남친이 콘돔 사용자가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간음의 일반화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망가지고 그러다 연애까지 하게 되면 사고치고 성적인 일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합의하에 했는데 이렇게 괴롭지. 합의하에 배워도 성적인 일탈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빨리 치료해줘야 돼요. 학교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안 믿는 애들을 만났을 때도 그 통계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제 인지적인 조망을 해요. 아, 내가 그래서 괴로웠구나. 마음 정리가 돼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랬던 거구나.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일탈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거 어디선가 배운 것 같아. 어,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가 했던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요, 아이들의 모든 교육이나 문화나 그 아이들을 뺑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생태계를 잘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영적 생태계를 확 파괴시키는 게 성교육 시간, 역사 시간 이럴 때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에 영어 시간에도요. 영어 아이들 텍스트 있잖아요. 그 텍스트에 동성 결혼 주제가 나오기도 한데요.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예. 우리나라가 친이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첫 관문이 수능에 그 뭐예요, 그거. 이슬람 언어. 그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되게 수능이 쉽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걸 많이 했었는데, 예. 그러면서 거기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교육은 모든 것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도 정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중독 메커니즘은 단순히 심리적인 의존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쨌든 지금 육을 주셨는데 육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그게 바로 내 보상회로다. 보상회로다. 엄청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뇌과학 책이요. 별로 추천 소설로 드리고 싶진 않은데 안 보이는. 거기 보면은 이제 뇌를 최근에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전두엽 전체를 전체를 보상회로로 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뇌 과학자마다 주장은 다른데 결국 보상회로가 이렇게 지금 확장이 되다 보면 정말 뇌 상당 부위가 전부 보상회로가 아닐까.
즉 도파민은 뉴로 모듈레이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이제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과 달리 뇌 전체를 모듈레이션 하는 거예요. 예, 지배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나 다른 것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모듈레이션 하고 있는 그런 게 도파민인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예, 도파민이 방출이 될 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나 이게 악한 배선을 통해 자꾸 도파민이 나오면은 악인이 되는 것이고 중독이 되는 것이다. 제가 우울과 중독의 관계는 말씀드렸어요. 우울할 때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중독적이지 않은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독적이지 않은 것으로. 근데 중독적인 것으로 우울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 중독이 되고 더 그래서 우울해지고 예, 뇌물질 낭비가 되고 영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즐겨 이제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갈 수 있겠지만 그게 기도원에 중독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중독이라는 단어를 예,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종교 중독이라는 게 나와요. 중독학에서 어떻게 봤냐면은 단순히 신앙이 뜨거운 거와 달리 예를 들어 오늘 어쩌다 보니 늦어갖고 큐티를 빠뜨렸어. 예, 근데 그랬더니 바로 이제 벌을 받는 것 같은 금단위와 불안, 초조, 긴장, 집중하지 못함. 예. 그러면 하나님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중독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래서 종교 중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와 좀 다른데요. 여기선 다루지 않지만 아마 이제 상담학이나 이상심리학 같은 거 중독이랑 같이 배우실 때 그 단어가 나올 때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백석에서도 그걸 다룹니다. 음, 그래서 종교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종교 행위 자체에 대한 의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그렇죠. 좀 드물겠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상담되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만약에 개념했죠. CNS,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약은 향은 정신성이에요. 정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의 분류는 합법 마약, 불법 마약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드렸죠. 마약, 향정, 대마. 그래서 마향대. 그래서 나 아직도 헷갈리는데 자 마약은 식물이 양귀비 그리고 코카엽이 여다구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 또는 거기에서 핵심 성분과 유사하게 합성한 거. 그래서 합성한 게 이제 펜타닐이에요. 여기서 얻어낸 생아편을 추출해서 이렇게 가공해서 만든 게 헤로인이에요. 예. 코카잎에서 나온 게 코카인이에요. 그와 비슷한 게 만들어서 기침을 억제하려고 쓰는 게 코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약품이고요. 이것도 의약품으로 지금 병원에서 쓰는 거거든요. 암 말기 환자한테 모르핀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세게 나온 게 펜타닐이죠. 예. 이게 마약입니다. 마약. 근데 이제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다. 벤조디아제핀을 먹는다. 예. 자낙스 발효 먹는다. 그걸 마약한다고 하진 않아요. 마약 유지만. 그래서 의약품을 정식적으로 써서 정말로 죽을 사람 많이 살리고 그래서 전도할 기회를 얻고 선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예. 예. 정말로 프로포폴로 내시경이 일반화되면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좋게 쓰면은 정말 좋은 건데 그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이 끝이 이제 아주 미약해지고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 얘기를 할 때도 어 며칠 페니데이트 그 ADHD 치료제 그거 마약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 지금 진도 안 나갔나요?
진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 모르시는 게 정상일 수도 있는데 건강한 것 같습니다. 3교시니까. 그래서 마약, 양귀비와 코카 정도는 이제 시작점이니까 알아두시고, 예,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이 여기 소속이다. 그렇게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향정 중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건 졸피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본 거, 또 필로폰, 그죠? 대만은 말 그대로 대마초니까 외울 거 없죠. 자, 음, 저희 이제 충남 지부장님이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부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강사도 관리하시고, 학교도 직접 뛰세요, 직접. 주중에. 참, 그 동네 애들은 복 받았어요. 예. 안 믿는 애들도 목사님한테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성교육 받네요. 예.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존 웨슬리의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이게 그에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약은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마약이 합법인 나라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하고 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약은 재범률이 높다.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독적인 범죄, 성중독 범죄, 마약 중독 범죄는 중독이라서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깜빵에서도 성폭행범은 또 들어오겠거니 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도 그렇다고 했어요. 예. 요 최근에 엽기적인 여성에 의한 살인 사건 많았잖아요. 자기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죽였다든가, 그죠? 자기 애를 때려 죽였다든가, 그다음에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일가족을 보험금 때문에 다 죽였다든가. 이렇게 엽기적인 여성 살해자들이 그 여자 교도소에 다 여자 전용 교도소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그 어디예요? 청송이에요? 어디예요? 하여튼 청주에. 하여튼 거기 다 모여 있다고 하는데 정말 분위기 장난 아니라고 하네요. 예. 근데 그런 분들보다 더 재범률이 높은 쪽은 이제 마약이나 이제 예, 성폭력 사범들이 많죠. 중독적 범죄입니다. 그런 건. 자, 마약 중독자의 고통 사례를 보면은 금단과 이건 영상들이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금단에 의한 것, 부작용에 의한 것을 봤어요. 어쨌든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르든 필로폰을 했더니 이가 몽창 빠졌어. 이거 부작용인가요? 금단인가요? 부작용이죠. 예. 작용. 필로폰을 하다가 약이 떨어졌더니 손이 떨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속이 울렁거려. 금단. 금단. 금단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펜타닐 하면은 악명 높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치사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여요. 그래서 코카인에 익숙했던 대마와 코카인에 익숙했던 미국에 펜타닐이 갑자기 차이나 화이트가 들어가니까 예전 습관 못 버리고 코로 흡입했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 이게 너무 많았던 게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치사율이 높다, 이렇게 치사량이 낮다, 즉 치사율이 높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치사량이 낮다는 말은 적은 양으로도 치사율을 올린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유명해진 게 펜타닐입니다. 원래는 선한 의도의 약이었고 얀센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이 약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예, 타이레놀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통증 완화의 복지를 주었지만 펜타닐까지 발견하면서 또 한 번 복지를 제공했지만 이제 온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 시스템을 동원해서 펜타닐 중복 처방이 없는지 감시해야 될 정도로 나라마다 네. 이 악명 높아진 것은 차이나 화이트. 근데 우리 병원에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요, 차이나 화이트가 아닙니다. 정식 펜타닐이에요. 예, 벨기에에서 이제 특허를 냈고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펜타닐은 한 꼬집으로도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치명적이고 2021년도 기준으로 미국 청장년층 사망 1위를 찍게 되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얘기할 때 대마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대마도 향정신성이긴 합니다. 약할 뿐이지. 예, 그래서, 그 THC 성분, CBD 성분, THC, CBD 이 정도는 좀 배우시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각을 일으키는 주 원인 물질은 해주시. THC예요. 근데 거기 같이 들어있는 CBD 성분이 여러 군데를 많이 건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나중에는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 이게 좋은 약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건드리면. 예, 그래서 그 약의 의도대로만 작용하고 다른 부작용, 부수적인 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대마 하신 분이 그 파킨슨병 환자 영상 제가 보여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보여드렸나요? 보여드렸나요? 보여드렸죠. 파킨슨이신 분이 대마초 흡입하고 멀쩡해지는 화면 안 보여드렸었나요? 예, 안 보여드렸군요.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 정말로 대마가 괜찮은 부분이 있나 보다 싶은데 그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자, 그다음에 기타 마약류. 필로폰.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필로폰은 했죠. 네. 그쵸? 제가 지금 우리 진도 나가는 팀이 많다 보니까는요. 이제 진짜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필로폰 할 차례가 어, 지금 필로폰 우리랑 같이 진도 나가는 팀이 있어요. 강남구 YWC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한번 모이면은 5시간씩 배우거든요. 대면으로. 우리는 모이면은 2시간 반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헷갈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팀 하나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데 필로폰은 필로 플러스 포너스. 필로 이러면 다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러면은 형제를 좋아한다. 그래서 예, 그게 필라델피아야. 필라 플러스 아델포스의 줄말인데. 그래서 페도필리아 그러면은 소아성애라는 뜻이죠. 이 필로폰 그러면은 노동을 좋아하게 만든 날아다니는. 저 뽕을 했나? 어쩜 저렇게 오늘 무대를 3번이나 뛰지? 미친 듯이 마이클 잭슨이 춤을 추네. 자, 그때 우리가 뽕 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말을 하는데 그 뽕이 히로뽕의 뽕자입니다. 뽕나무의 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로폰의 일본식 발음이 히로뽕입니다. 예, 일본 제약회사 다이니폰이 만든 이 20세기 중반에 출시된 이 약은 잠깐 의약품처럼 쓰이다가 바로 예, 불법 마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필로폰을 하면은 72시간씩 노동을 하면서도 피로감을 못 느끼고 있다가 약효가 떨어지면은 정말로 심각한 고통. 그리고 72시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48시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늙고 염증 생기고 예, 엄청나게 몸에 독성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자야 되거든요. 심지어 체질이 약간 약한 분들은 낮잠을 20분씩 자줘야 된다고요. 예, 이게 시에스타라고 그러죠. 낮잠 자는 시간. 그래서 어떤 나라는 시에스타를 정해서 다 재운다잖아. 20분씩이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예. 어쨌든 정신이 각성돼 있는 바람에 육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각성시킨 채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정말 이가 빠지도록. 또 근데 필로폰의 또 부작용 중에 이를 가는 특징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가 망가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가 갈아서 치연염 이렇게 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직 자체가 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필로폰은 실제로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분류가 향정신성 의약품이지 법적 분류이지 병원에서 이걸 쓰면은 누가 이걸 처방전을 받고 있겠습니까? 어느 약사가 예, 증신이 아니면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만약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마약 예방 중독 지도사로서 이 환자는 이 사람은 필로폰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잠깐만요. 주영아, 지금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 아니지. 그치? 네. 저기서 이제 메스 마우스, 메스 버거 보면은 딱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 메스 암페타민이죠. 메스니까. 예. 자, 메스 암페타민은 별명이 뭐죠? 필로폰. 일본 발음으로 히로뽕. 이런 거예요. 자, 비타민 C는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아스코르빈산이에요. 그렇게 이제 화학물질 이름이 너무 복잡하면 별명을 붙이거든요. 예. 자, 메스암페타민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필로폰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세로토닌. 그 별명은 그 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로폰뿐만 아니라요. 마약들이
이 세로토닌 트랜스포터나 기타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모든 뇌 전달 물질들의 불활성화를 일으킵니다. 예. 과잉 생산되었다가 그게 없으면 이제 불활성화되는 이걸 반복적으로 겪는다는 거죠. 자, 헤로인. 헤로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디아세틸 몰핀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디아세틸 몰핀. 그러니까 몰핀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이제 잠깐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 마약 분류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약 분류표에 보면은 모르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핀 계열입니다. 헤로인은 모르셔도 돼요. 예, 일단은 더 깊은 공부, 나중에 공부하실 분을 위해서 도와드린다면, 짚어드린다면, 아까 마약 향정 대마 할 때, 마약 향정 대마 할 때, 그래도 저랑 같이 할 때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죠? 아니다, 이 아이가. 예. 보시면, 마약 향정 대마. 여기 보면은, 마약 되어 있고, 여기 모르핀도 있고, 헤로인도 있어요. 근데 이 모르핀에 디아세틸, 아세틸기 두 개를 붙이면 헤로인이 돼요. 자, 암페타민에 메칠기를 붙이면 메스암페타민이 돼요. 그러니까 암페타민이나 메스암페타민이나 향정이겠지. 그렇죠? 쉽죠? 그러니까 모르핀계 약물이 많아요. 그중에 다이로, 그러니까 두 개의 아스트리기를 붙여놓으면 헤로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같은 계열이구나 하고 한번 또 짚어보고 이제 넘어가는데 모르셔도 상관없다. 아, 우리가 원래 지금도 병원에서 멀쩡하게 암 고통 진정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펜타닐이나 모르핀이 마약인데,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게 기원이, 모르핀의 기원이 그러니까 헤로인의 기원이 모르핀이구나. 네, 같은 한 덩어리구나 하고 이제 떠올려 보시는 거죠. 예. 헤로인은 히어로, 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카인이나 필로폰이 가지는 무시무시무시한 치명적 간독성, 신장 독성보다 덜한 거예요, 부작용이. 그러면서도 환각은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어로다. 야, 이거 하면 이가 왕창왕창 빠지진 않아. 좀 덜 빠진다 이거죠, 뭐. 그래서 헤로인은 히어로다. 이런 의미로, 근데 대신 비싸요. 이게 생아편, 경작을 해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헤로인도, 소수 헤로인은 비싸다 보니, 헤로인에 다른 짝퉁, 이 화학 합성 그 신세틱이라고 그래요. 신세틱을 붙여서 섞어가지고. 그러면은 생아편량은 조금만 쓰고, 다른 뭐, 이제 그, 뭐, 코카인에 달과 좀 섞어갖고, 시너지를 내갖고 헤로인이라고 팔면은 순도 떨어진 헤로인이고, 부작용은 더 심해지겠죠. 환각도 심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서로 이제, 야, 너 왜 이렇게 질 떨어지는 거를 나한테 팔았냐 하면서 또 졸법끼리 싸우기도 하고, 예. 가품이네, 진품이네, 그 발광을 하기도 하고, 예. 어쨌든 헤로인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여겨져서 마음대로 하다가 완전히 이제 사망 피해를 많이 내왔던 예,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헤로인은 고가이다 보니 딴 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숨겨서 들어오면은 한 번에 떼돈 벌기는 쉽죠. 근데 이제 펜타닐은 어지간히 가져와서는 좀 떼돈 벌기가 어려운 워낙 저가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헤로인은 모르핀을 아세틸화하여 만든 진정제 하나로 사용이 금지된 마약 일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해져요. 멍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불안했던 게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던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잠깐 들고는 그 이후에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어, 시험을 안 지셨죠? 지난 시간에, 그죠?
자, 그러면 시험을 지금 잠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면은 그게 사실 PPT가 될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순서대로 PPT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 오픈북입니다. 오픈북. 내드린 내드린 PDF 파일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예.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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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찍으세요. 그러니까 워딩하지 마시고 손으로 손글씨로 써서 보내주십시오. 이걸 워딩하라고 하시면 이거 긁어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긁어붙이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종이에 나 악필인데 이러시면서 제가 종이 혼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볼 테니까 악필이어도 좋으니까 손글씨로 답을 이제 보시면서 어 진짜 요대로 PPT를 만드셔도 된다니까 구성을요. 예. 캡처해 두셨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코카인이 많아요. 왜냐면요, 예, 비점막 흡수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유한 코카인 흡입 혐의 집중 수사를 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프로포폴이라든지 다른 것까지 해서 총 5가지 마약을 한 혐의로 제가 이제 이분이 하신 마약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막 업시키는 흥분제도 썼다가 막 진정시키는 프로포폴도 썼다가 이게 막 그 금단과 부작용을 자기 안에서 잡아보려고 되게 노력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안 하게 됐을 때 막, 예, 불안, 조조, 불면이 오니까 또 졸피뎀도 엄청나게 쓰고, 가족을 동원해서 졸피뎀 엄청 처방받고, 그렇게, 했던 경황이 느껴지더라고요. 코카인은 사실은 코카콜라 할 때 그 코카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에 들어있었어요. 코카인이. 실제로. 초창기 때. 근데 지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코카인은 마약 향정 대마 중에 마약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대마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널리 쓰이는 약물입니다. 코로 흡수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쓸 수 있고 물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예. 여기에 이것저것 섞어 넣은 걸 크랙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코카인은 이제 대마담으로 많이 이용되었고 저렴했고 음료에도 들어가서 생산됐었을 정도로 예. 일반화됐단 마약이다. 이거는 뭐 코카인만 이런 건 아닌데요. 코카인 관련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당 대사, 뇌를 잘 활용하면 당을 엄청 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뇌를 많이 쓰면 탄수화물 소비량이 되게 많아집니다. 당으로 쪼개 쓰거든요. 근데 코카인을 쓰고 나면 당 대사가 떨어져요. 즉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 말이죠. 예. 둔해진다는. 근데 이거는 물론 코카인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헤로인, 뭐 필로폰 이런 것들이 뭐 세로토닌 트랜스포터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카인도. 그다음 엑스터시. 엑스터시는 MDMA 또는 MDM 암페타민입니다.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MDM 암페타민, 암페타민류가 3개나 나오네요. 암페타민은 원래 각성제예요. 그래서 메스암페타민은 그 암페타민보다 더 강력하게 각성시켜서 필로폰이라고도 불리면서 날아다닌다고 그랬죠. 막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리고는 확 몸이 망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엑스터시도 그런 암페타민이기 때문에 진정이 아니라 각성시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 이 엑스터시를 최초 합성한 데는요, 이제 1914년 머크사에서 만들었어요. 독일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일명 도리도리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너무 심해. 감각이요. 그래서 약으로 쓰기는 못하다. 그러면서 사장시켰는데 1970년대, 즉 필로폰이나 이런 게 이미 많이 이제 인류에게 퍼졌을 때 미국의 생화학자가 새롭게 이걸 다시 꺼내 들고 나옵니다. 간단하게 합성하고 그래서 이제 규제 약물로 지정될 때까지
잠시 잠깐 의약품처럼 쓰이기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참전 군인들의 심리 불안 극복 요법에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쓰기도 했지만 알록달록한 알약으로 되게 유명했던 게 엑스타시인데요. 요즘엔 펜타닐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싹 하얀 가루를 들이마시는 장면이 영화에 나온다. 코카인의 가능성이 높고 만약 펜타닐 이렇게 들이마시면 죽는 거죠. 근데 알록달록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엑스타시라고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엑스타시보다 요즘 뭐 펜타닐이 워낙 압권이어가지고요. 그래도 엑스타시를 쓴다고 합니다. 유흥장소에서 많이 쓰고요. 기침약 먹었더니 진정이 되고 기분이 좋네. 그래서 기침을 안 하는데도 그걸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코데인이거든요. 그래서 코데인이 들어가 있는 기침약에는 다른 성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게 해서 그 약을 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프로포폴을 만적이 있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하셨는데, 음, 약을 맞기 위해 병원을 돌아다닌다니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프로포폴은 일단 이제 일방적으로 쉬게 하거나 저용량을 썼을 때 환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용량을 썼을 때는 재우진 않고, 예, 그래서 그렇게 농도 조절을 마음대로 해서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펜타민 이제 시작할 텐데요. 펜타민은 사실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특히 여대생들이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이 단기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했기에 이렇게 싹 빠진 거냐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우울이나 이상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펜타민은 성분 이제 펜타민이죠. 나비약, 나비처럼 생겼죠. 그래서 나비약이라고도 불려요. 나비약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살 빼려고 먹기 시작했는데 안 먹으면 심한 요요가 올 것 같으니까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먹었더니 부작용이 어떤 거냐? 환각, 환청, 한시, 우울, 자살 충동, 불면이에요. 특히 불면증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서 수면제를 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을 쓰면서 수면제를 쓰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같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약은 단독으로 살 뺄 용도로 쓸 때는 단독으로 쓰라고 돼 있지만 다른 걸 같이 많이 쓰기가 이, 이것의 부작용 때문에 쓰게 되는 약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님 제주에서 배우가 20대 여성이 차량했을 알겠습니다. 때 들이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펜터민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 이거 조금 많이 이 약국에서도 쓰거든요, 사실은. 처방전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성분이 펜터민이고요. 디에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이름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진통제에 제품명이 타이레놀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제품 이름은 달라요. 비슷한 과자인데 화면 왜 공유 회사마다 좀 이름이 다른 부탁드립니다. 것처럼 같은 펜토민 성분인데 이 회사 저 회사 자기 회사마다 있어서 이름을 다르게 내고 있는데 보면 교수님,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돼 있죠. 교수님 화면 공유가 안 예. 그래서 됩니다. 잠깐만요. 워낙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군요. 예. 여러분들 파일에 있긴 할 텐데요. 자, 펜터민 여기서부터 했죠. 나비약. 그래서 차였을 때 들이받고 자연 시도하고 나비약 부작용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환청환시, 환각, 판단 안 되거나 무기력, 우울, 자살 충동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전문으로 분류돼 있어요. 즉 처방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단일로 나올 때도 있고 복합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떤 약들은 이 약은 디에타민은 즉 펜터민은 단일로만 나옵니다. 다른 복합 성분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약으로 돼 있어요.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제 즉 이 경구 우리가 이제 4대 투여 경로 중에 입으로 먹는 거 그래서 흰색 나비 넥타이 모양의 정제 이게 이제 지금 거의 20년 다 돼 가는데 우리나라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나비약이 이 중에서 나비약으로 살 빼보신 분 손들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예, 그래서, 왜냐면 이거를 살이 잘 안 빠져요 하고 병원에 가면은 참 많이들 쓰거든요. 그래서 제품 이름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성분은 모두 화면 공유가 펜터민이에요. 다 펜터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고 돼 있죠. 이게 성분인데 디에타민은 대웅제약에서 나올 때 이름이고 태극에서 나올 때는 페니민이고 에이프론에서 나올 때는 틴틴이고 서울제에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회사들이 이 동일 성분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일 성분은 서로 경쟁하겠죠. 서로 많이 팔려고. 이렇게 많이 내도 교수님, 화면 근데요. 공유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결핵치료제 이런 것들은 단 한 회사에서만 나와요. 유한양행, 임판핀 같은 거. 그 별로 돈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돈이 되고 쓰려는 사람들이 많죠. 보험이 안 됩니다, 이 약은. 보통. 이 약은 원래는 정말 초고도 비만 환자한테 쓰는 약이에요, 펜타민은. 교수님, 초고도 비만 환자. 더 방치했다가는, 더 살이 쪘다가는 정말 목이 두꺼워져서, 예, 이 대동맥을 눌러서 돌연사할 수 있겠다. 더 쪘다가는 고혈압이 더 심해져서 죽을 수가 있겠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죠, 이거? 교수님 화면 경우가 전혀 화면이 안 자꾸 되고 꺼졌다 있어요. 켜졌다 해요. 예, 아까, 예, 화면이, 예, 저절로 들락거려지네요. 자, 그래서, 펜타민 자체는 이렇게 부작용이 많고,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 회사 많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어, 펜타민을 먹으신 유튜버들이 사실은 자기 굉장히 심하게 부작용 겪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유튜버 중에서는, 어, 자, 일단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V를 보면 모두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만 보입니다. 길거리의 사람들도 다 말라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날씬해지기 위해 365일 다이어트와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게 살을 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력 없이 쉽고 빠르게 살을 빼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나비약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SNS를 보면 쉽게 처방받을 수 있고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정말로 나비약을 먹으면 살이 빠질까? 강력하게 식욕을 자꾸만 없애야지.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괜찮을까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식욕 억제제 나비약은요, 이 펜터민이라는 성분의 약입니다. 이 펜터민은 중추신경 흥분제인데요.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등을 증가시켜서 포만감을 증가시켜주고 또 식욕을 억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답게요, 예비 임상실험에서 약효과를 본 비율이 약 89.5%나 될 정도로 아주 효과가 즉각적이고 강력하지만요, 이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도 50.8%로 부작용 또한 매우 빈번한 약물입니다.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던 양기원 배우님도 펜터민의 부작용을 겪었고 이로 인해 연예계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나비약의 부작용은 인터넷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나비약 구조는 필로폰의 성분인 메스암페타민과 구조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두근거림, 불면, 불안,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도 있고 다량 복용 시에는 마약을 한 것처럼 환청이나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도비만 환자에게 단기간 약 4주 정도만 복용하게 되어 있고요.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3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장기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만약에 장기 복용을 하거나 용량을 좀 과다하게 먹게 되면요, 기억력 저하, 지능 저하, 우울증 등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조울증이라든지 조현병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알면서 당장의 효과를 위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비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비약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는 청소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비약은 16세 미만에게 처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은 대리구매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웃돈을 주고 구매한다고 합니다. 평범했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특히 10대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나비약.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들, 그리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복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일단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함량으로 천천히 증량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끊을 때도 천천히 용량을 줄이면서 테이퍼링 하시는 게 좋죠. 또한 주의할 것은요, 사실 식욕 억제제는 몸을 굶주리게 만들어서 살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 시에는 요요가 심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보통 한 달, 최대 3개월까지만 쓰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으로 억누른 식욕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단기간 감량 후에요, 장기 처방이 가능한 약물의 도움을 또한 받으셔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꼭 드셔야 된다면 특히나 이상한 경로로 좀 구매하지 마시고요, 의사의 처방 하에서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에는 요령이 없다는 겁니다. 요령만 있을 뿐이죠. 살이 찐 것은 죄가 아닙니다. 조금 덜 건강한 것 뿐이죠. 당장 눈앞의 몸무게의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요, 건강을 목표로 하는 다이어트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SNS에 올라오는 인증글, 인증사진, 몸무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제주에서 20대 여성이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식욕 억제제인 나비약을 과다 복용해 환각 상태였는데요. 나비약은 마약처럼 중독되기 쉽고 다양한 그렇게 많이 먹으면 증상을 죽고요. 유발해 네. 복용할 때 확인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비약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최근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모양을 본떠 나비약이라 부르는 디에타민의 주성분은 펜터민인데요. 펜터민은 비만 치료제로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주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해 식욕을 억제합니다.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 보조 치료제로 처방되며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조심해야 하죠. 펜터민은 의존성과 내성을 유발할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즉 마약류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극도의 피로감 호소, 우울증, 정신 이상과 같은 금단 증상도 보일 수 있죠. 많은 양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불안이나 환각, 공격적인 성향이나 혼돈 이런 정신질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심하면 경련이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구갈이나 입마름이나 변비, 땀이 많이 난다거나 두통, 복부 불쾌감이나 오심, 그리고 어지럼증, 배뇨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펜터민은 진료 후 누구나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16세 이하에겐 처방을 금지합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불법으로 약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작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성 식욕 억제제 5개 중 펜터민 처방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펜터민은 다른 식욕 억제제에 비해서 효과가 좋아서 비만 클리닉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약물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체중 감량이 되지 않았을 때 보조적으로 쓰이는 게 식욕 억제제이거든요. 근데 그런 운동이나 행동 수정이나 식이요법에 없이 약물에 의한 처방 감량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펜터민은 반드시 단독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다른 식욕 억제제와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과도하게 늘어나 부작용 위험성이 커집니다.
커지죠. 또 1년 이내에 다른 식욕 억제제를 먹었다면 피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사가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펜터민은 성인 기준 1일 1회 37.5mg을 아침 식전 혹은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먹어야 하는데요. 불면을 일으킬 수 있어 밤에는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단기간 복용이 원칙이지만 투약 후 한 달 내로 효과적인 체중 감량 기준인 1.8kg 이상이 빠졌다면 의사와 상담 후 더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안 됩니다. 장기간 복용 시에 이런 폐동맥 고혈압 또는 판막 이상에 대해서 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펜터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 없이 먹었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좀 중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어디에 우리가 함정이 있냐면, 유튜브 상에 영상을 올리는 펜터민 부작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방을 받고 먹었지만 부작용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개월 넘게 먹고 있는 여자분이 올린 걸 봤는데 정신과 약을 16개나 먹으면서도 살을 그렇게 빼고 있더라고요. 뼈가 진짜 바짝 말랐어요, 보면. 그런데 자기는 이런 항우울제 같은 걸 먹으면서 끝까지 이걸 먹어서 빠진 살을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지나가듯이 나왔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암페타민 계열은 아니지만 암페타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 또 암페타민이 뭐지? 자, 여러분, 메스암페타민은 기억나시죠? 암페타민 자체가 각성입니다. 그리고 메스암페타민은 거기에 변형된 구조체고, 아까 엑스터시도 암페타민이라고 했죠. 그 계열요. 이 나비약은 암페타민의 정식 구조는 아니지만 구조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암페타민은 아니지만 암페타민과 비슷하게 예, 식욕을 떨어뜨리고 과행동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16세 미만은 쓰면 안 됩니다. 정말로 뇌를 망치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뇌를. 예, 그래서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면은 몸이 망가지든 말든 살을 뺀다. 이분 것도 들어볼 만한데 넘어갈게요. 이분의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뺐더니 이제 얼굴이 못생겨지고 이쁘게 빠지지가 않더라. 그 다음에 현자 타임, 즉 공자가 되는 기분이 들었다. 모든 성욕, 무슨 식욕 다 떨어진다. 이게 모든 욕구가.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망가진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비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분도 처방전대로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칠 페니데이트. 메칠 페니데이트는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메칠 페니데이트는 요도 아주 약하게 암페타민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메칠 페니데이트.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 나비약 복용자의 경험담.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예. 남자도 이거 먹고 살 빼요.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정말 정력 제로가 되고 공자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아주 무기력하고, 예, 능률이 떨어지고 우울했다. 우울증 환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하다. 이 모습인 경우는 드물고요. 일상생활 하는 것 같지만 무기력한 증상. 그리고 감정이 오히려 풍부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툭 치면 눈물 흘릴 수 있는 뭔가 영화를 봐도 되게 많이 울어. 그다음에 그래서 아주 이모셔널리 아주 풍부한 그런 있잖아요. 또는 마이크를 잡았는데 눈물이 울컥해. 이제 그러면 내가 우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제가 이제 그 우울증 환자 진짜 많이 고쳤거든요. 본의 아니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예, 엊그저께 토요일 날 철학에서 마약 예방송을 진짜 꿀보이스로 불러주신 이은유 소장님이신데요. 그분이 이 마약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재수강을 하셨어요. 대면으로. 근데 대면으로 들으실 때 예비 신랑을 데리고 와서 들으셨어요.
근데, 와, 에, 그때 얘기를 이제 우리 대면으로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때 50명 정도였나? 하여튼 옹기종기 모여갖고 들었는데요. 저희 세미나실에서. 카페인을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다루긴 다루거든요. 아마 한 4교시가 되려나? 근데 본인이 카페인 중독이었고,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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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약한 단계의 필로폰이죠. 예. 필로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성이에요, 카페인도. 근데 그게 부작용이 우울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이제 5잔씩, 4잔씩 마시던 걸 확 줄인 거예요, 한 잔으로. 처음엔 완전 끊었다가 머리가 뻐개지듯이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금단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끊었더니 막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이 아프고. 실제로 그걸 단톡방에 공유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어,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한 잔으로 이제, 오전 한 잔으로. 그래서 좋아진 게 우울증이 좋아졌다. 예, 우울증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난 커피 먹어도 잠을 잘 자. 커피는 나한테 아무 효력이 없어. 근데 커피에 좋은 게 많이 있다잖아 하면서 먹거든요. 부작용이 훨씬 많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페인 부작용, 커피 부작용, 굉장히 많이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내 정신으로 살지 않게 돼요. 내 본래 성품보다 조금 더 우울하게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기력하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말 이제 졸린데 아침에 낮잠 먹으려고 좀 먹었어. 100번 양보해도 2시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교란되는 오후에 이제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되게 늦은 오후에 특히 저녁 때. 한 번 먹어도 저 잠만 잘 자는데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데 그분도 잘 자요. 잘 주무셨는데 자기도 모르는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우울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끊고 나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더 안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예. 카페인은 불면에 관련된 것만으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불면은 그중에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약이, 근데 어쨌든 자, 며칠 펜 데이트. 이건 ADHD 치료제입니다. 커피보다 훨씬 강하게 집중시켜줘요. 그래서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걸 쓰면 이렇게 좋은 약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게 주의력 결핍 장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발작, 즉 기면 발작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확 잠드는 사람 그런 거에 이제 씁니다. 각성시키고 집중시키니까요. 근데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많이 알려지지만 공부 못하는 약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ADHD 치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수능 대비용으로 이걸 쓰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순간적인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멍 때릴 때 커피 먹으면 이제 집중력 생기고 기분 전환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혈중 메칠 페니데이트 농도가 떨어지게 됐을 때 오는 두통, 산만함, 우울증, 무기력, 예. 그다음에 업무 능력 저하, 식욕 부진,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납니다. 예. 협심증, 막 심장이 부담이 엄청 쪼이고요. 이 심장에 문제 있어도 이걸 못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칠 페니데이트도 여러 이름으로 나와요. 콘소타, 페니드, 콘소타 오로스. 제가 소아정신과 밑에서 약국을 했었거든요.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모르고 들어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잠실 사거리 신라그룹 빌딩 있잖아요. 거기 지하 1층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을 제가 했었던 약국이에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쓸어 담았는데. 그 위에 소아정신과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 됐거든요. 아이들이, 사만한 애들 이걸 처방받잖아요. 막 약국이 디비져요. 이제 걔들이 오면. 근데 이 약 처방받아 먹고 나면 잘해요. 교실에서, 예, 약국에서. 그 다음 투약 처방받으러 올 때 엄마랑 편하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사회성이 좋아지고 덜 혼나고 친구들과 교류하게 되고 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이것도 테이퍼링 하면서 결국 끊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ADHD로 왕따 되고 사회생활 안 되고 집중 안 되고 그래서 사회성이 더 깨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 도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적당량을 썼을 때 예, 환영받는 아이로 바뀔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저 아이가 약국 가도 진짜 두렵지 않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그 용도로 안 쓸 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된 메칠 페니데이트 예, 그래서 수능약이라고도 많이 쓰이는 이제 하는데 이거는 수능 대비용으로 썼다가 나중에 네가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때는 안 써도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어, 이 영상 잠깐만요. 이거는 유튜브에 들어가 봐야 있으려나? 어, 네, 그건 뭐 찾아볼게요. 어디 있을지. 아, 그 여러분들한테 이거 세트로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 영상들만 모아놓은 거 여러분들한테 내가 드렸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말고도 좋은 영상이 되게 많이 있긴 했어요. 자,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약이 있습니다. 원래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에 처방하는 마약류 치료제인데 이걸 불법으로 쓴 병원과 환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약을 2년 동안 3만 알 넘게 처방받아간 50대도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 뇌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을 자극하는 약입니다. ADHD, 주의력 결핍장애 소아청소년이 처방받는 마약류 치료약입니다. 50대 A씨는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22개월 동안 이 약을 3만 3천 알 넘게 처방받았습니다. 하루 50알꼴인데 성인 최대 투여량의 8배가 넘습니다. 2년여 동안 약 2만 2천 알을 처방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불법 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상황. 식약처는 이런 처방을 한 병원 11곳과 약을 받아간 환자 24명을 적발했습니다. 굉장히 화학작용이 비슷하거든요. 필로폰이랑. 해외에서 이제 코케인이나 이런 것들 썼던 분들이 한국 문화에 와가지고 비슷한 약들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 10명 중 3명은 10대였습니다. 실제 ADHD 처방을 받은 환자도 있지만 당국은 다른 목적으로 처방받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이게 중추신경 흥분제라 막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일부 일탈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과다 복용 시 신경과민이나 불면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한 의료기관과 환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하셨네요. 나비약을 먹고 한청 환각이 왔다. 이게 부작용인가요? 금단인가요? 금단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부작용이죠. 그죠? 그걸 먹고 한청이 들리는 거예요. 혈중 농도가 예, 그래서 이제 들이받고 뭐 가해하고 찔러 죽이고 그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메칠 페니데이트 관련해서는 그렇게 수능 잘 보고 말이야. 약 먹어가면서 집중력 끌어올려가지고 수능 잘 보고 대학교 가서 끊으면 돼. 라고 하는 그게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 그게 왜 착각이냐면 금단이 있잖아요. 금단이. 그래서 영원히 예, 중독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메칠페니데이트입니다. 남용이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어디
어디로 갔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며칠 페니데이트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착각하고 쓰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워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들아, ADHD 치료제 며칠 페니데이트는 마약이야, 마약. 그거 하면 안 돼. 중독되는 거야. 그거 쉽게 끊을 수가 없어.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먹고 공부 잘할 것 같지? 공부도 못 하게 돼. 금단도 심하고 부작용도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반에 ADHD 치료제가 먹는 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제보를 받았던 사건인데 우리 쪽 강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아이가 팔팔 뛰고 엄마한테 화를 낸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ADHD 약을 먹였냐고. 그거 내가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거 마약인데 끊을 수 없다는데.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이제 마약류죠. 마약류. 마약류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ADHD 치료 목적으로 쓸 때는 효과가 좋지만 이걸 그런 목적이 아니라 ADHD가 아닌데도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남용했을 때 엄청나게 끊기 어려워지고 뇌가 망가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공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의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펜타닐도 제가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살 빼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너무 초고도 비만이야. 방법이 없어. 근데 더 두꺼워졌다가는 지금도 경동맥 이게 그 눌려가지고 저기 뇌사 상태 빠질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 이제 살 때문에 가끔씩 무호흡증이 오기도 하고 죽을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 이걸 쓸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28일 정도, 많이 써도 3개월 정도 급격하게 목적을 가지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초고도 비만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쓸 때 외에는 안 쓰는 게 좋아. 근데 이걸 살 빼는 목적으로 쓰면 문제가 되지. 이게 더 온전한 강의예요. 원래 그런 용도였다라는 거. 그래서 자, 그다음 프로포폴. 여러분 프로포폴은 뭐 우리 이제 유아인 배우님 등 또 현영이라고 하는 배우님 등이 프로포폴론. 이게 이제 꽂으면 자요, 사람이. 뽑으면 잠이 깨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순간 쉬어야 되고 자고 그다음 공연을 준비해야 될 때 푹 재워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광흥분 상태. 방금 교감신경 완전 흥분했어. 날아다녔어. 그리고 굉장히 긴장되게 팬들 앞에서 섰었어. 근데 좀 이따가 그런 시간이 올 텐데 그 잠깐 쉬는 시간 사이에 3시간 동안에 푹 2시간을 자야 돼. 이때요. 이게 다른 수면제와 달라요. 다른 수면제를 먹으면은 그냥 하룻밤 잔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꽂으면 자요. 그리고 뽑으면 깨요. 30초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수면 내시경 때 많이 쓰였던 이유가 다른 재우는 약들보다 훨씬 쇼트하게 액션하고 끝나요. 딱 꽂혀있는 동안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데 하얘니까. 정맥에 꽂으면은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수면 내시경을 할 때 프로포폴 아니면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쓰게 되는데요. 이 이제 벤조디아제핀은 이게 푹 재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재우고 깨우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프로포폴은 이제 마취되었다 이렇게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데까지 금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마저도 어쨌든 준비 시간은 필요하니까요. 저는 수면 내시경을 안 합니다. 딱 한 번 해봤는데 수면 내시경은 별로더라고요. 예, 그리고 안 그래도 난 제왕절개 2번이나 했는데, 안 그래도 강제 두뇌 셧다운을 2번이나 했는데, 그 여러분 술 먹고 블랙아웃 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뇌에 해마라고 하는 구조체를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술 먹고 셧다운 되신 분들, 진짜 그때는 뇌에 큰 충격을 준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감기약 먹고 셧다운이 됐다, 블랙아웃 됐다, 뭐 병원 약국 고소하고 난리가 날걸요. 피해 보상하라고. 근데 술 먹고 블랙아웃 되면 너무 간대요. 예. 그게 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생각을 못 해. 블랙아웃을 몇 번 겪고 나면은 알코올성 치매가 올 걸 각오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데도 아이들한테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라며 즐거운 날에 치맥 하시겠습니까? 예. 늦게 배우고 안 배워서 술은 쓰다라고 기억에 남는 게 훨씬 좋아요. 술 먹방이 지금 금연 금주 예방 교육 시간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금주 교육 시간에 정말 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예.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13%가 고위험군이에요. 알코올 중독. 미성년자가요. 그 아이들이 술 배운 것이 첫 번째 제일 높은 비중이 부모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니들은 먹는 거 아니야. 혈액순환에 좋으려고 엄마 아빠가 먹는 거요. 해도 배운다고요. 아, 고기 있고 기분 좋은 날은 와인 꺼내는 거구나. 아니, 안 그래도 생일이어서 기분이 좋아. 충분히 도파민이 나오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되어지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야. 예. 생일 축하 카드를 나누는 게 아니야. 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순간에 함께하는 건 건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기쁜 날 술 한잔 하는 게 어때? 예, 그걸로 절대로 지옥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독적인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건덕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술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기분이 꿀꿀할 때 술을 찾게 되는 걸로까지 배산될 수 있어요, 도파민이. 예. 술을 하면 기분 좋았던 일과 같이 겹치기 때문에 기분 좋은 날 먹었던 게 술이 되니까 어찌 보면은 글쎄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그 항상 중독은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술을 엄청 퍼마셨을 것 같아요. 간도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왜냐면 또 은근히 또 내성적이고 발산을 못하다. 예. 술 기운에 술을 빌려 한마디 하려고 술을 먹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 성격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내성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 같은 동네 10년 이상 사는데 저희 남편은 마트 주인과도 얘기를 잘 나누고 정육점 주인과도 얘기를 잘 나누지만 전 지금도 고기만 사오고 예, 장만 봐옵니다. 예, 그게 막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중독적인데 잘 빠지기도 해요. 예. 프로포폴은 어쨌든 그 자체는 내시경을 일반화시켜주고 정말 겁없이 내시경을 잘 보는 분들이 많아지게 도와줬지만 이게 속효성 정맥용 마취제다 보니 마약처럼 또는 묽게 해서 마약처럼 쓰이기도 한다. 제일 좋은 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이런 게 덜 필요한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어, 식욕이 자꾸 폭발한다. 그럼 식욕을 폭발시키는 걸 찾아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먹으면 렙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면서 시상하부를 때려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요. 이걸 포만감이라고 그래요. 렙틴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 반대로 더 먹고 싶고자 하는 욕구를 그렐린이라고 그래요. 렙틴 그렐린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으면 사람이 배가 부른데요. 이 포만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렙틴이 잘 나오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많이 먹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꼭꼭 씹어 먹음으로써 충분한 시간 안에 먹으면 같은 양에 도달하기 전에 포만감을 미리 느낄 수가 있어요. 즉 꼭꼭 씹어 먹어서 췌장이 인슐린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좀 벌어주고 꼭꼭 씹어 먹어서 시그널이 빨리 도달하도록 해주면 식빵 한 줄 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는데 급하게 먹으면 식빵 한 줄 다 먹게 된다는 거죠. 손에 집히는 대로.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행동.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먹는 행동. 이런 것들이 포만감 중추를 자극해서 덜 먹게 해줍니다.
또 꼭꼭 씹는 행위 자체가 저작근을 자극하고 특히 씹어 먹는 소리 같은 게 굉장히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줘요. 세로토닌도 포만감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밥 안 먹어도 행복하고 배부르다. 야, 네가 취직을 했다니. 야,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니.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게 감사함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에 의한 포만감이에요. 예, 유포리아, 다행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막 그걸, 예, 엄마, 내가 드디어 예수님 영접했어. 이 기쁜 소식 전할 마음에 약간 금식을 해도 안 배고파요. 집에 달려가는 동안에. 예.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든지 렙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포만감과 관련돼 있고,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식습관이나 마음가짐을 하면은 어쨌든 약간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건 참 제가 추천해드리긴 미안하지만 나도 운동을 안 하는 주제에 운동을 2, 30분씩 하잖아요. 그러면 렙틴이 쉽게 나와요. 즉 적당히 운동하고 나면은 렙틴이 쉽게 나오는 체질로 바뀝니다. 운동하면 배가 더 고플 것 같잖아요. 과하게 하면 그런데요. 30분 이내로 체온이 올라갈 정도로 운동을 해주면은 렙틴이 와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워낙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한번 하면 효과를 봐요. 어떤 효과? 식욕억제 효과. 들땡겨. 그래서 저는 그걸 내 몸에 있는 걸 꺼내 쓰는 몸이 되나 보다 운동하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찾아봤더니 문헌을 그게 아니고 운동 자체가 렙틴, 즉 포만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뿜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뭔가 금지시켰을 때는 대안을 얘기해 주면 참 좋아요.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비약 안 먹을게요. 그럼 어떻게 살을 빼죠? 할 때 안 먹겠지만 힌트를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뭐 7시 이후로 먹지 않기 이런 것들 알려주면 그다음에 졸피뎀은 여러분 수면제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보이실 거야. 향정신성 돼 있죠. 향정신성. 마약 향정 대마 아는 거 나오셨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졸피뎀, 타르타르산염. 그래서 이게 졸피뎀이 주성분이고 이건 베이스인데요. 10mg, 28정, 즉 7일씩 4주분입니다. 4주분이 들었고 이제 PTP 포장이 돼 있고 서너피 신데라버에서 예, 생산하고 우리 한독에서 수입하는 약이네요. 자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약사법에 맞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졸피드라고 돼 있죠. 졸피드 보면은 불면증 치료제라고 돼 있고 이 말은 보시면은 근데 졸피뎀 사르타르산염 돼 있죠. 28정. 포장이 좀 다른데 이건 한미에서 나와요. 향정신성 돼 있고 전문 의약품,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전문 의약품. 이 치료 근데 5mg가 있고 10mg가 있죠. 보통 여자들은 5mg를 먹어야 될 때가 많고 남자들은 10mg를 보통 처방됩니다. 여자에게 10mg를 냈더니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목류병 증상을 보이며 돌아다닌다든지 약 먹은 이후부터 기억을 못 한다든지 잠들기까지 분명 나 제 이제 졸피뎀 먹고 이제 환식하고 양치하고 뭐 하고 이제 다 누웠는데 양치하고 뭐 했던 기억이 안 나. 그런 게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녀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졸피뎀입니다. 이걸 성차의약이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때문에 오는 성차의약. 그래서 이 졸피뎀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수정될 때 성별이 정해진다. 남자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아들이 된다.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딸이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이 계속 분화되면서 세포가 많아지지만 아무리 세포가 많아져도 남자는 XY, 여자는 XX 거의 40조 개가 넘는 세포핵마다 이런 반복 모든 세포가 그렇다. 성별이 안 바뀌는데 그 세포핵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표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염색체 자체는 유전자의 조합의 모임이에요. 실타래 같은.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르니까 유전자가 뭐죠?
우리 몸의 지도예요. 유전자를 읽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전자가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르다 보니 오장육부가 다르죠. 남자들은 고환이 있고 여자들은 난소가 있어요. 난소는 겁나게 에스트로겐을 만들고, 고환은 겁나게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죠. 근육의 양이 달라요. 오장육부 크기도 달라요. 남자들의 간이 여자들 간보다 더 커요. 같은 체질일 때, 같은 덩치일 때 간이 더 크다고 남자가 진짜 실제로 간 사이즈가. 같은 술을 먹어도 남자들이 덜 취하는 이유는 개인 차이는 있지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체수분량이 훨씬 더 여자들이 적죠. 예, 남자들은 65%가 무리고 여자들은 55%가 무리거든요.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같은데 잘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적인 성교육, 성교육 설교 이런 거 하실 때 워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자 이렇게 다른데 그 약물에 있어서도 분해 속도나 우리 몸의 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30대 여성과 남성 평균 키가 13cm 차이가 나요. 예. 체중도 차이가, 그러니까 피지컬이 다른 거예요, 여자랑 남자랑. 예. 보통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등치와 피지컬과 근육량과 간의 크기가 다른데 당연히 같은 약의 양을 먹었을 때 효과가 좀 다르죠. 근데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졸피뎀이다 하며 남녀의 차이점을 또 재밌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은연중에 여자 남자는 정말로 다르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인식시킬 수가 있어서 자연스레 성교육도 되더라고요. 성교육 티 안 나게. 그래서 자신의 성별을 수긍하도록 받아들이도록. 왜냐면 아이들은 성별이 바뀌는 줄 알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오늘도 초등생, 그리고 중고등 교육했다 그랬잖아요. 풍자 씨가 아저씨일까 아줌마일까 했을 때 다 아줌마 됐다는 거예요. 여자 됐다는 거예요. 애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된다니까요. 아니야, 아저씨야. 온몸이 XY야. 이제 배우고 나니까 이제 그게 수긍이 가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것만큼 녹여내서 재미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책을 다 써놨다. 쿠팡이고 뭐고 다 깔려 있어요. 쿠팡에 김지연 약사 쳐도 이제는 막 쫙 나오던데요. 이만하길 다행이야. 그 책이 강의하실 때 도움이 되시게 워딩을 좀 잘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마시고요. 도파민이 과잉 방출되는 것에 몸이 익숙해져서 그 상황이 아니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는 게 중독이겠죠. 그죠?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이지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워딩을 좀 잡으실 때 도움되는 게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 그러면 좋은 것에 중독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독이라는 글자 자체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탁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우리가 딴 데 중독되지 말고 예수님에 중독됩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독일 순 없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거에 노예되는 게 중독이기 때문에 워딩은 여러분들이 얘들아 우리 좋은 것에 중독되자 이런 표현도 하지 않는 걸로. 예. 여러분들은 진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졸피뎀은 안전한 약인데 원암용이 문제라고. 글쎄요, 전 이게 꼭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약국에서 봤을 때 벤조디아제핀 게 일반적인 수면제보다 졸피뎀이 훨씬 부작용 보고가 많아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래서 벤조디아제핀 게 약물이 일차적으로 쓰이고 그래도 안 되면 졸피뎀을 쓰는 게 낫다라고 보는 약사들이 현직 약사들이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졸피뎀 부작용 피해자를 너무 많이 받고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특히 20대 여성에게 졸피뎀 막 딴 약 써보지도 않고 이거부터 내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이 약사로서의 직능을 내가 다 해야 될 텐데 이건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약사들 직능이 좀 많이 죽어 있어요. 처방 내는 대로 그냥 처방 짓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브레이크를 안 걸죠. 20대 여성에게 주의해야 되고 다른 게 안 들으면 이걸 쓰는 게 프로토콜에 맞아요. 허리가 아파서 펜타닐을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허리가 아프다고 펜타닐 쓸 것 같으면 나도 펜타닐 써야 돼요. 딴 걸 쓰다 안 되면은 그게 되겠죠. 또는 허리 수술했는데 되게 아파. 그래, 예. 그래서 단기로 아주 짧게 테이퍼링 할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고 싶어 난리가 날까봐 담아둔 거지. 이런 걸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혹시나 해서 넣어드렸어요.
벤조디아ze핀 게 뭐야? 예. 야, 벤또는 뭔지 알겠는데 벤조디아ze핀은 모르겠다. 벤조디아ze핀 모르셔도 돼요. 학교에서는 이것까지 교육하실 일은 없는데 그래도 들어보고 넘어가시는 게 앞으로의 도움이 되므로 벤조디아ze핀계는 소위 말해 처방받아야 먹을 수 있는 수면제다라고 생각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멜라토닌도 우리나라 이상하게 처방약으로 돼 있던데 건강보조식품으로 미국에서는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멜라토닌은 원래 우리 몸에서 천연으로 나오는 아미노산 고리입니다. 뇌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멜라토닌 같은 걸 먹고 잠이 잘 오면은 이건 깊은 불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안 될 때, 각종 무슨 뭐 향요법, 운동요법, 별의별 요법 다 해도 명상요법, 뭐 기도요법, 예, 해도 안 될 때, 멜라토닌도 안 될 때, 그러면 이제 넌 2시 사이까지 잠 못 자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낙스. 그러면 블리다 바스타드 이분이 래퍼였는데 펜타닐 손댔다가 망한 영상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공황이 왔다며 뚜껑 따가지고 막 오독오독 씹어먹던 그 알약이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 의약품 진정제예요. 그렇게 과불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먹으면 재우기까지는 못하지만은 진정을 시켜요. 그 살짝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차분해져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베이직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막 집중해서 논문을 쓰거나 집중해서 독서를 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의 특징은 불안한 백그라운드 크레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겨우겨우 지금 끊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가 금요일 그 어느 교회에서 어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하다가 잠시 중독에 대한 언급을 했었거든요. 마약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신에 대한 얘기도 했고 했는데 사인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양팔 문신이신 요즘 말로 치면 훈남이신 형제님이 젊은 애가 내가 봤을 때 킥해봤자 내 아들 뻘 정도 돼요. 20대 초반 정도 돼요. 근데 어 여기까지가 다 문신이라고요. 그림 그린 것처럼 여기까지가 다 문신인데 성큼성큼 걸어오더라고요. 다른 남자분이랑 사인회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아마 검색을 해봤나 봐요, 저를. 그래서 강의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로 질문하더라고요. 저 마약 끊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마약을 끊고 있거든요. 근데 어, 연락처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거진을 줬죠. 예, 저희 연락처입니다. 연락 주시면 저한테 연결해 줄 거예요. 저희 스태프분이. 이랬는데 남자분이 옆에서 딱 지키고 계시고 아마 삼촌이거나 아버지 뻘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눈빛이 굉장히 불안한데 굉장히 변화받고 싶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약을 지금 끊는 중이거든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안함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 처음 대할 때 오는 긴장감 그 이상의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그 불안한 게 계속 하잖아요. 그 못 자고 못 먹고 엉망되거든요. 그러다가 딱 에피소드 터지잖아요. 마약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러면 딱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가라앉혀 주는 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에요. 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갔네. 예. 그래서요, 우리가 펜타닐을 갑자기 안 하는 걸로 끊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의 도움심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드물게. 근데 그분조차도 백그라운드 크레이빙이 대단하더라고요. 끊었다고 간증은 하시지만 한 달, 1년 됐다 하시지만 제가 만난 자매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마약을 끊는 행보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간증 보시죠. 정말로 암 환우인데 정말로 성령의 불바다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답이 없는 암이었는데 나으신 분이 진짜로 있어요. 그쵸? 그런 분들 진짜 드물지만 있잖아요. 예. 다리를 못 써. 근데 물리치료 없이 또는 이거 저기 뭐냐 재활훈련 없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걷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너 믿음으로 걸을 생각해야 되지 절대로 재활치료 받으면 안 되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쳤어. 걷지 못하게 됐어. 기도가 부족하구만.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나도 믿음이 부족한 그러면서 재활치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암 환자한테 믿음이 부족하구만. 야, 저 사람은 기도로 암이 나았다잖아. 난 왜 항암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항암제 쓰지 마. 너 성령으로 나아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말 100번 넘게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선정원 자매도 보면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도 마찬가지. 자, 마약 예방 교육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기독교인 중에 단 한 톨의 향정신성 의약품, 다른 의약품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으로 끊었습니다 하는 분이 진짜 드물게 있어요. 그분 간증에 따르면. 근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야, 성령의 도움으로 끊어야지. 너 그렇게 공황이 올 때 공황약 쓰면 안 돼. 항불안제 쓰면 안 돼. 이러면은요. 그 사람 다시 마약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예, 이건 믿음이 부족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쵸? 중독은 제가 도입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물리적인 뇌의 변화가 와 있는 질병이에요. 죄면서 질병으로 가 있어요. 죄로 시작돼서 질병화돼 있어. 기질적 변화가 와 있다고요. 예. 이 뇌 티슈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예. 그것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으면 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항암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은혜로 낫고 싶지만 그렇다고 항암한다고 해서 네 믿음이 부족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욕먹는지 아세요? 마약을 끊겠다고 행정을 쓰는데 욕을 해. 왜 믿음으로 하지? 재활병원을 다니냐? 왜 믿음으로 낫지? 약에 의존하느냐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세로토닌 리셉터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우울증 환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울증약 먹지 마, 기도만 해 하다 그 사람이 만약 자살하잖아요. 그럼 또 정죄를 해. 거봐, 믿음이 약해 자살했어.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적 정죄인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최악의 정죄야. 이거.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 저는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을 항상 중시하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으로 주신 의약품이나 식량이나 삶의 인프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배가 고프면 왜 밥을 먹냐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믿음이 부족해서 밥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아유, 제가 믿음으로만 마약을 끊어야겠죠. 어차피 마약 치료 해주는데도 드물고, 예, 아유, 부곡 병원도 꽉 찼고, 천사랑 병원도 꽉 찼다는데, 제가 근데 죽고 싶거든요? 마약 금단으로? 뛰어내릴 뻔했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요, 향정신석 드시고 가라앉히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는 도움을 근절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약을 먹고 차분해졌을 때 또 게임하고 음란물 보고 막장 드라마 앞에서 박수치고 또 다르게 도파민을 낭비하면은 네가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이제 네가 마약을 끊고 있는 와중에 벤조디아ze핀을 먹고 깔아앉혔으면은
불리다 바스타드는 랩 연습을 한기보다는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났어야 되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소생하고 좀 쉬고 도파민 낭비를 최소화시켰어야 되는데 그 자극적인 음악을 또 듣고 예, 마약하는 친구들과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랩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우울증을 앓다가 크리스찬이셨어요. 부인이 성경암송반 교사였고 저와 함께. 저는 그때 이제 벌써 이제 거의 뭐 십몇 년 전이죠. 우리 그렇게 심한지는 몰랐는데 이 크리스찬이 목을 메고 죽었어요. 자식과 와이프가 슈퍼마켓 가는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예. 그러면 또 막 정죄하죠. 그러고서 딴 데 말을 못하죠. 차라리 그냥 항우제를 먹이면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그리고 항우제만 먹으면 절대 안 낫죠. 결국 영혼의 병이기 때문에 또한 물리적 병이면서 영혼의 병을 치료하면서 정말 천정식처럼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어쨌든 긍정적인 사람의 기운은 긍정적인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요. 이 벤조디아ze핀계 약물은 정말 많이 죽을 사람을 많이 살렸고, 지금 보면은 이제 벤조디아ze핀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어, 수면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소위 말해. 근데 진정제로도 씁니다. 근데 비벤조디아ze핀계에 졸피뎀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먼저 이걸로 선빵을 치면 안 되는데 인솜니아, 불면증에 보통 쓰거나 앵자이어티, 불안에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앵자이어티가 극대화된 게 공황입니다. 패닉 어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됩니다. 이걸 쓰면요. 기가 막히게 차분해져요. 누군가 분명 날 죽이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레알하게 하냐면 저도 공황을 겪어봤잖아요. 한 달 입원해봤잖아요. 엄마 이게 바로 의학이구나 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나는 분명히 지금 막 이렇게 바위돌이 무너져 죽을 것 같은데 옆에 바위돌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경이 진짜 이거는 스카가 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차분해지잖아요. 그 차분해진 상태에서 기도했어요. 성경 보고. 무서워서 시편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앵자이어티예요. 패닉이에요. 시편의 구절도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순한 맛 버전의 말씀만 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진짜 순한 맛 버전의 성경 진짜 뭐 잠언이나 아니면 보혈 찬송 그런 거 듣고 이게 많이 봐도 홈쇼핑이지 이 일반 뉴스도 그래서 다인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패닉으로 입원하면 재활병원에 입원하지 폐쇄병동 그러니까 진짜 정신병자들하고 섞어놓지 않거든요. 정말 이게 진짜 정신병자들이 가는 그런 폐쇄병동 말고 우울이나 패닉으로 입원하는 분들은 일반 병동, 일반인들과 같이 있게 됩니다. 재활병동에 있게 되거나 그래서 재활병원에 있었는데 다인실에 못 있겠는 거예요. 다인실은 텔레비를 틀어놔, 텔레비전은. 1인실에 있었죠. 아주 팔자 편하게. 돈을 물쓰듯 썼죠, 본의 아니게. 네, 그리고 그것만, 약만 먹은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하루 3시간 이상 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 재활병원에서, 거기 좋은 TMS 치료라는 걸 해줘요. 자기장을 적당히 부여하여, 불안증에도 쓰고, 불면증에도 쓰고, 그런 게 쓴 건데, 이제, 비싸더라고요. 보험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육이 땅땅 뭉쳐 있어도 불안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하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막 또 도수도 받아야 돼. 아니, 그래서 내가 패닉인데 왜 도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몸이 굳어 있으면 더 심해진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한 달간 입원해 있는 동안에 완전 호강을 했네요. 강의는 다 취소하고. 그래서 탱탱 놀고 쉬고 기도하고 정말로 정석대로 했어요. 정석대로. 투트랙으로. 즉 영적인 거 그리고 육적인 보조 받아주는 걸 다 했거든요. 그리고 짠 계산서가 청구서 날아왔는데 1,000만 원. 한 달 만에 1,000만 원인데
하나도 안 아깝겠죠. 나았잖아요. 그때 다 난 건 아니에요. 몇 달 계속 먹었어요. 광약을 먹었지만 테이퍼링 했어요. 테이퍼링. 줄여갔어요. 제가 그런데 지지난주에 갔던 교회 목사님이 5년째 고학약을 드시네.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1년 빡세게 드셨고 나머지 4년은 계속 먹는 건 아니고 성도가 목사님 좀 봐요. 저 좀 면담 좀 신청합니다. 이러면은 그때 먹는데요. 예. 공항에 오게 됐던 계기가 그런 인간과의 갈등 때문에 시작됐던 것이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늘 드시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 터지면 드시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뜻밖의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요. 제가 먹는 뇌신경에 정말 좋은 영양제가 있는데 임산부가 먹어도 되고요. 너무 좋은 게 있는데 드려볼게요. 하고 한 포 딱 가지고 있던 걸 드렸어요. 그게 샘플로 나온 거였고 원래는 통으로 돼 있는 건데 조그만 봉지에 담겨 있는 걸 드렸는데 아무 의심 없이 털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다시 애프터를 하는데 아유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제 기분 탓인가요? 목사님이 얼굴이 되게 지금 밝아지고 때깔이 일단 육색이 되게 맑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모님이 기분 탓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지금 피곤하지 않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죽어나는 시간인데 내가 안 피곤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피드백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너무 푹 잤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이 영양 밸런스가 깨져도 질병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 목사님 커피 드세요. 그날도 본의 아니게 또 갑자기 약은 약사에게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품절 상태거든요. 특정 제품 브랜드를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마약성 또는 마약류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는 게 옳다 생각해요. 근데 그 정상적인 치료 프로토콜을 거부하고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만 하다가 사람 잡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 하겠다는 분 중에 마약 예방이 아니라 마약 끊기죠. 마약 예방 교육은 거의 하는 데가 없고요. 거의가 아니라 저희가 거의 다 모든 게 다 저희한테 들어와요. 예. 아니면 마약 퇴치 농업인데 마약 끊기 하시는 자조 집단 중에서 이 테이퍼링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순차적 단약. 순차적 단약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테이퍼링이라고 아까 그 약사님도 얘기하잖아요. 펜타닐. 근데 그걸 딱 끊어버렸기 때문에 공황이 올 수 있어요. 불안초조, 긴장, 죽고 싶은 마음, 온몸에 끼어있는 것 같은 통증. 그러면은 진통제나 항정을 써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건 사라졌어. 펜타닐은 사라졌어. 인생 가운데. 그럼 이것까지도 나중에 테이퍼링을 해요. 서서히. 그래서 모두 끊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덜 다치고 자살 충동도 덜 일어나고 앰뷸런스 덜 출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쓰이던 게 벤조디아제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때문에 깜빵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유한 씨도 졸피뎀이 걸리긴 했지만 졸피뎀뿐만 아니라 딴 게 걸렸지. 졸피뎀 난용으로 깜빵하거나 기술유해자 교육받기는 어렵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AS에 넘어가기가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혀에 녹여서 그러니까 즉 이거는 구강 복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점막 흡수를 통해서 더 쉽게 들어가는 건데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53분이에요. 자, 다음 이제 메모해놔야지. 다음 시간은 GHB요. 버닝썬이죠. 버닝썬. 그쵸. 예.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GHB는 무조건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피하는 게 답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GHB는 12시간 만에 내 몸을 다 빠져나가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술을 얻어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깨어보니까 모텔이야. 아, 내가 혹시 데이트 강간을 당했나? 아니면은 뭐, 근데 딱 보니까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 CCTV에. 둘이 같이 심지어 계산을 하고 같이 콘돔을 사. 그게 다 찍혔어, 모텔에서. 그럼 내가 술 기운에 이랬나? 이상한데? 내가 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해. 그래서 피 검사를 했어. 아무것도 안 나와. nothing. 왜냐면요, 이 GHB는요, 정말 빨리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많이 악용되는 데가 클럽입니다, 클럽. 예, 클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버닝썬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혹시 보셨나요? 예. 그 아마 숙제 비스무리하게 좀 알려드렸었죠. 예. 그게 우리나라 클럽 문화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클럽 문화 자체를 없애야 돼요. 클럽 문화 자체가 악한 문화예요. 예. 그래서 술 기운이나 분위기 기운을 업어서 간은 벌리고, 술판 벌리고, 마약판 벌리고, 그러다 강간까지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아무것도 검출이 안 돼요. 12시간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혐의 있다 나온 거, 피의자가 가해자로 드러났던 사건 딱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속력으로 깨어나서 전속력으로 병원 가서 전속력으로 피를 뽑아서 12시간 안에 딱 해낸다면 몰라도 보통 12시간 안에 이 약 먹고 12시간 안에 피 뽑기 어렵잖아요. 예. 하다가 이제 이걸 다 해버리네. 그래서요, 이 버닝썬 얘기를 하면서 클럽 문화 자체를 되게 아이들한테 안 좋게 얘기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한 성교육이 될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왜 이게 무서우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정식으로 웨이터가 준 술이야. 정식으로 내가 사 먹은 술이야. 근데 거기 GHB가 들어있다고요. 그게 버닝썬이에요. 예. 나쁜 사람이 탄 거죠. 근데 그 나쁜 사람이 이거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한 잔 준 것도 아니고 부킹한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술을 정식으로 직원이 내왔어. 거기 뭐가 있을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타서 예, 고급 VIP가 나 저 여자 GHB 먹여서 데리고 와주면 좋겠어 하면은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고객 유치를 위해. 그게 큰 클럽들의 문화인 거예요. 강간 문화, VIP 대접 문화. 근데 여자들이 물이 좋아야 되니까 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나갈까 봐 안주도 무료로 주고 술도 무료로 주고 다 무료로 줘가면서까지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 좋다고 그 안주 받아 먹고 있어. 예. 근데 그런 데서 남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일반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마약 예방 교육하면서요. 애립까지 해놓으면요. 성교육하기가 진짜 좋아요. 예, 성적인 일탈과 마약이 같이 가니까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 아닌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 할로윈 파티도 그래서 야단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래 할로윈도 술이 도는 곳이고 마약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GHB가 거기서 터질 수 있고 펜타닐이 터질 수 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맨정신으로 얼마든지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이제 아주 건설적인 동아리나 대표적으로 건설적인 모임이 뭐죠?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지만 교회거든요. 예. 그래서 이 클럽으로 가지 말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좋은 게 GHB예요. GHB 다 햇뺐네. 예. 저기서 버닝썬까지 보셨으니까 GHB는요. 12시간 만에 몸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 다 하고 대답 다 해. 그래서 합의하에 한 상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지내던 웨이터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게 이 물뽕이다. 감마 하이드록시 부치레이트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흥 자체를 즐기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아이들이 얼적에 다 술있는데 이런 거 있고 술있는데 마약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주 마약은 아니지만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갈게요. 흡입제부터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